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63,200원을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삼성전자만이 코스피를 3,000 가까이에 끌어올리겠느냐라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이제 좀 약간 계산적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코스피에 상장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만 단독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럼 밑에 있는 기업들 중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카카오라든지 뭐 현대차 지금 말씀드릴 부분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좀 더 확실하고 뚜렷한 종목군들 중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시장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같이 드리는데, 현대차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이거를 우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의 업사이드도 그만큼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77,500원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강한 추세는 아니지만 슬금슬금 상방 추세로 조금씩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주는 상황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 시장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93.8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연내 최고 수치를 지금 돌파를 해서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또 보여줬습니다. 연내 신고가예요. 올해. 자, 어쨌든 현대차 이렇게 보시면 엊그젠가 해가지고 오늘 15일이니까 좀 됐네요. 그 EBC 총재가 지금 최근에 대한 상황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해줬어요.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커진 건 사실이지만, 물론 화이자 뭐 오너가 주식을 얼마 팔았네 뭐니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어도 일단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부각시키고 확인시켜 준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93포인트 굉장히 강한 상황을 보여줬죠.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코스피가 PBR이 1배가 넘어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485포인트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1,700조 원이 돼요.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총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대략적으로 뭐 2,900에서 3,000포인트까지 좀 보려면, 일단 계산을 좀 하기 편하게 2,900포인트까지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7% 플러스 17%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얼마가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700조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1,700조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일단은 여기가 메모장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코스피 2,485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1,700조 원 정도라고 기준을 잡아봅시다. 좀 계산하기 편하게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2,900포인트까지 올라타 주려면은 2,485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 17%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업사이드가 17% 정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략적으로 2,900포인트까지 달성을 해주려면 17%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규모로 따지면 부족한 거는 290조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2,000조 원 정도가 돼야, 거의 2,000조 원 정도가 돼야지만 2,900포인트 정도에 이제 올라탈 수가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만 포함을 하면은 거의 한 420조 정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랑 우선주만 합치면. 그럼 어쨌든 삼성전자는 증권사에서도 리포트의 컨센서스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7만원대 이상의 목표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상황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이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업사이드를 한 25%라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커버 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필요한 게 얼마입니까? 자, 삼성전자만 우선주 포함입니다. 100조 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거 190조 원. 그렇죠? 왜? 290조 원이 부족한데 그중에 삼성전자가 100조 책임진다 했으니까 190조 원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삼성전자만 혼자 다 이끌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포스코, 뭐 KB금융 뭐 여러 가지 많이 또 있죠.
금융주들도 괜찮은 지금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금융주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술주들도 굉장히 좋은 상황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그래도 좀 같이 우리가 삼성전자랑 같이 수혜를 좀 볼 수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내년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도 시총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도 같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적으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백신 기대감을 실어 넣어주고서 갭상승 이후에 장대 음봉으로 연속된 마감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의 되돌림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혹은 언택트 쪽이라든지 그동안 코로나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군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다 데미지를 입었다가 이번에 백신 쇼크를 입었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순간적으로 혼란스럽다가 다시금 원위치를 좀 찾아가고 있고, 굉장히 좀 순환매가 빨랐다라는 표현보다도 너무 어수선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한 1주 정도의 시장을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코스피나 뭐 삼성전자 일단 개별적으로 제외하고 코스피 자체를 전 전반적으로 좋게는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무조건 기술주를 중심으로 간다, 성장주를 중심으로 간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성장주다, 기술주다, 이런 테마보다도요.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긴 그렇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좀 시야를 좁혀서 칭하는 그런 명칭 말고, 어쨌든 코스피 상위 시총 안에 있는 종목들이 어쨌든 앞으로 성장 동력이 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게 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미 뭐 네이버, 카카오 쪽은 어차피 지금 컨센서스 자체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일 뿐더러,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시작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시작이죠. 여기서 몇 배가 가니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사업의 내용을 본다면,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아직 출발점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상방으로 더 시세를 뽑아주기 위해서는 나머지 이런 뒤따라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뒤에 따라오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년에 이제 모 증권사에서 이거 이제 뭐 투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사를 좀 했는데, 내년에 주식을 계속 할 거냐. 그러니까 올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주식 어떻게 하실래요? 더 하실래요? 비중을 더 키우실래요? 줄이실래요? 아니면 지금 정도 그냥 유지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내년에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고 나온 그런 결과값이 전체 설문 인원 중에 50%가 나왔어요.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한 인원들은 6%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그냥 지금 정도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 게 한 33%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뭐 10에서 20% 정도 축소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큰 틀로만 보면은 지금 유지는 33%, 나 주식은 이제 그만할래 6%, 내년에 비중 더 실을 거야 50%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엄청난 역대급 유동성 시장인데, 내년이면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실겠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물론 현재 기준에서는 단순한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유동성이 일단은 분위기상 우리가 더 축소될 수 있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금 자체가 축소될 확률은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만인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값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좀 유동성 장세를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기가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연말을 좀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진짜 정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지금 뭐 10억 원에도 만약에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뭐 세금 안 내실 거면 잠깐 한 발 물러섰다가 접근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그런 영역대에 걸리지 않은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사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지금 현재가 일요일입니다. 현재 일요일인데, 내일부터는 진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종목들을 조금씩 좀 챙겨가려고 지금 저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리서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몇 거래를 안 남았어요. 다음 달도 30날은 사실상
장이 이제 마감하면 31일 날은 장이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좋은 단가에서 좋은 종목들을 잘 편입을 해놔야 내년에 또 상승 랠리에 우리가 좀 지금 잡아놓은 단가가 좀 매력 있는 단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또 현대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라인부터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일단 또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충당금 이슈가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야 이거 못됐다, 야 악재다, 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은 이날 개파락 이후에 더 빠졌겠죠. 하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개파락 이후에 보합권까지 끌어올려놓은 이 시세를 보니까 아 이거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구나, 아침에 빠른 판단을 해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추가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수익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중을 너무 오버하지 않고 쭉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갖고 있는 어떤 자금들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드를 키워나가고, 시드를 키워나가면서 여유가 생긴 자금으로 또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빠지고 눌리면 좀 비중을 더 담고 이런 전략으로 갈 계획입니다. 사실 좀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할 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그동안의 비중을 계속 좀 정리를 할 종목들이나 현금 확보를 조금씩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종목들 잠깐이라도 일단은 조금,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오버됐다 싶으면은 이렇게 일부 또 우리가 매도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놓는 거죠. 지금은 무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을 했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면서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변곡점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문의가 좀 많으신데 큰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거 지금 수익 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뭐 이 영상 그때 당시에 제가 과거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아니 맨날 상한가 터진다고 영업을 해놓고 와가지고 와보니까 는 상한가가 어떻게 안 나오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에는 진짜 미친듯이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은 시세가 막 나왔지만, 이런 거를 맨날 볼 수는 없다, 나 맨날 못 만들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오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장일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시세를 뽑아낼 수 있는 거지만 매번 저런 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날 같은 경우는 하루만 해도 30일, 19, 10일 7%까지 수익을 냈지만 하루의 수익률인데 이게 매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천천히 우리 회원님들과 꾸준하게 최대한 안정적으로 챙겨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급등주만 바라시는 분들은 그 급등주 잘 준다는 데한테 가셔도 돼요.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현대차 다시 돌아와 보면 2023년까지 좀 전기차라든지 우리 앞으로 내연기관차들이 퇴출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내연기관차들을 앞으로 친환경차들로 새롭게 한번 다 교체되는 그런 시기가 또 현대차의 어떤 새로운 시세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드를 더 열어줄 수 있을 만한 신선한 모멘텀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친환경차들이 나올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이게 어떤 단가로서 해외에서 또 어떤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가 되면서 얼만큼의 매출로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반드시 변화가 필요로 한 부분, 우리나라만 내연기관차들이 퇴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이런 내연기관차들 퇴출이 되면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시장이 왔을 때, 이런 친환경적인 차량들의 주도하는 시장이 왔을 때 또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변화가 되는지도 우리가 지금 미리 편입을 해서, 왜? 주가는 기대감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리 한입 베어 물어 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러분들 현대차를 자꾸 간만 보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가 단가적인 부분, 내가 여기서 샀는데 내 계좌에 파란불이 찍힌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중간중간에 단가적인 측면으로 컨트롤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분할로 대응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는 둘째 문제고, 약간 요건 이제 기본적 분석에 충실을 해서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보기 좋은 종목인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앞으로 바이든 정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또 기대를 해볼 부분이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는데 이거를 길게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왜냐면은 SDN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간적으로 최대한 좀 이렇게 보시면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파동상.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약간은 좀 단기 스윙 패턴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SDN 같은 경우에 4,100원 정도를 한번 노려보세요. 4,100원 정도가 온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시장이 좋으면 플러스 100원, 좋지 않으면 마이너스 100원 정도가 될 테니까 4,100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스윙 패턴으로 반등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는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미 수익권으로 올라왔죠. 절반 매도하고 다시 지금 매수가 부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25,000원 정도, 25,000원 이하에서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편입해보시면 또 단기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벤트는 공식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주말에 혹시나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또 우리가 확인하는 순서대로 해서 주말에 만약에 연락이 그래도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혜택을 좀 드리라고 말씀을 드려놨고요.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 기준으로는 이제 이벤트는 공식 종료가 됐고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차분하게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자, 여러분들 가입 문의도 많이 주시고, 또 우리가 내년을 준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도 개별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교육 자료들, 혹은 여러 가지 기타 뭐 좋은 종목들도 포트를 우리가 잘 좀 깨끗하게 구성을 하면서 앞으로 또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